난 미국에 있었는데 여긴 어디야? 죽여줘. 뭐야, 픽셀이잖아. 잘됐다. 너네 비켜봐. 시켜볼 게 있어. 넌 이제 폰이 아니라 내 업로드 노예야. 폰이 아니게 돼버렸.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이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폰은 거의 다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을 따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시대입니다. 포켓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건지 스마트폰을 사는 건지 몇 년간 스마트폰의 혁신은 카메라 성능이었습니다. 요즘엔 사진과 동영상 등을 아주 쉽게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매년 늘어나는 우리의 사진과 동영상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추억을 보관하길 원하는 유저들은 기기 용량을 늘리거나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잘 사용하던 구글의 구글 포토도 2021년 6월 1일부터는 유료화를 선언해서 15GB 이후 용량부터는 월 단위로 추가 비용을 결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0GB가 월 2,400원, 200GB가 3,700원, 2TB가 월 11,900원으로 비싸고 싸고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무료로 쓰다가 돈을 내면 상대적으로 아깝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글 포토를 원본 화질로 게다가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구글에서 출시했던 스마트폰 구글 픽셀 1을 가지고 구글 포토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그리고 미러리스, DSLR 상관없이 사진, 영상, 심지어 카메라 로우 파일까지 원본 퀄리티로 무제한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 구글은 2016년 자사의 레퍼런스 폰 구글 픽셀을 출시하면서 한 가지 혜택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픽셀과 픽셀 XL의 구글 포토 업로드에 대해 원본 퀄리티로 무제한 업로드를 약속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평생 무료인 셈이죠. 비슷한 예로 2009년에 국내에서도 SKT 옴니아 한정이지만 폰 구매 혜택으로 멜론 평생 무제한을 제공한 적이 있었죠. 그럼 2016년에 나온 폰을 지금 사용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구글 픽셀을 단순히 업로드만 수행하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먼저 준비물은 구글 픽셀이나 구글 픽셀 XL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베이에서 $70 정도의 구글 픽셀 XL 128GB 언락 중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람 생각 다 똑같다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좀 오른 듯 하나 그래도 10만원 언저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셔도 되고, 리퍼 제품이나 중고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실사용이 아니라 단순 업로드용 기계니까 외형보다는 동작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픽셀은 찍힘도 있고 충전 단자 쪽에 수전증이 있으셨는지 심한 까짐도 있고 디스플레이에 흠집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터리 컨디션도 좀 빨리 닳지만 어차피 어댑터를 꽂아둘 거라 괜찮습니다. 제품 사면서 이렇게 상태에 관대해 본 적은 또 오랜만이네요. 구매 전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웬만하면 그냥 픽셀보다는 화면이 더 큰 픽셀 XL이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좋고, 둘 다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2GB보다는 128GB 용량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2-3만원 차이라면 좀 더 주고 128GB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보시면 자연히 아실 거예요. 자, 오늘 할 짓에 대한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면,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 혹은 태블릿, 노트북, PC에 있는 사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에 백업한 다음 구글 픽셀 폰에 원드라이브에 올라간 사진을 자동으로 다운받게 설정해주면 구글 포토가 구글 픽셀 폰 내부의 사진 파일을 인식해 구글 포토 서버에 무제한 원본 퀄리티로 업로드되는 방식입니다. 완전 쉽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계정이 필요한데, 새로 가입하시거나 이미 윈도우나 오피스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자체가 원드라이브 계정입니다. 사용자 플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은 5GB의 용량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피스 365 유료 사용 중이라 1TB가 있는데요. 물론 용량이 크면 좋지만 기본 용량인 5GB만 있어도 일반적인 사진을 백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사진 백업을 위해 아이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앱스토어로 들어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설치해줍니다. 여기서는 아이폰으로 설명할게요.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설정에서 아이폰은 카메라 업로드, 갤럭시는 갤러리 동기화 항목을 눌러주시면
지금 사용하는 장치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원드라이브에 자동 백업됩니다. 백업 위치는 아이폰의 경우 사진의 카메라 앨범이라는 곳이나 갤럭시는 삼성 갤러리 등 기기에 따라 자동으로 업로드되는데, 아이폰의 경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새 업로드 구성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없음, 연도, 월이라고 나오는데, 연도와 월별로 사진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주는 기능이지만 실제 업로드 시에는 추가 설정을 해주거나 지저분해져서 저는 없음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폴더 말고 파일만 올라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어플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UI가 서로 다르지만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을 원드라이브로 백업해주는 항목이 있으니까 안 찾아보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원드라이브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옮겨졌고 이걸 구글 픽셀 폰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서 업로드를 해주겠죠. 그러기 위해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자동으로 픽셀 폰으로 다운받아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데, 많은 어플들이 있지만 저는 오토싱크 for 원드라이브라는 어플을 사용할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니까 그냥 설치해 주시고요. 추가로 구글 포토 어플이 튕기는 이슈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구글 픽셀 폰의 언어 설정은 영어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속 튕기는 바람에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영어로 하셔야 할 겁니다. 오토싱크 for 원드라이브, 원싱크 어플을 실행하고 사진이 있는 원드라이브 계정을 연결해야죠. Connect to OneDrive라는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면 그 아래 Choose what to sync, 어떤 걸 싱크, 즉 동기화할 건지 폴더 설정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파일 액세스 권한을 물어보는데, 파일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니까 OK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기화할 폴더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파란색 박스의 테스트 페어 말고 두 번째 Let me create my own 폴더 페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리모트 폴더인 원드라이브, 즉 사진을 가져올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 눌러서 My 파일즈로 들어가시고 사진, 카메라 앨범이라는 폴더에 메인폰에서 업로드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기기마다 다를 수 있어서 만약에 아니라면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사진이 있는 폴더로 가서 셀렉트를 눌러주세요. 아이폰은 대부분 여기서 저장되니까 저는 여기서 셀렉트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 로컬 폴더인 디바이스 항목은 내가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저장할 경로입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내장 메모리에 Pictures라는 곳으로 설정할 겁니다. 다음에는 싱크 메소드인데, 다양한 동기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원드라이브에서 픽셀폰으로 파일을 다운받고 나서 원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던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 줌으로써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된 딜리트를 설정해 주시고, 다운받은 다음에 지운다는 소리예요. 아래 옵션들은 필요하시면 설정하시되 딱히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오고, 클라우드인 원드라이브에 쌓이는 데이터는 폰으로 옮겨진 다음에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해놨으니 따로 용량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폰에 쌓이는 용량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럴 땐 구글 포토에서 프리업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구글 포토 서버에 업로드가 완료된 파일은 구글 픽셀 폰 내장 메모리에서 삭제해줍니다. 지워진 거예요. 앞전에 32GB 제품과 128GB 제품 중에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128GB 제품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진이 잠시 머무를 공간이지만 좀 더 여유롭게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설정은 끝났고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원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백업을 하고, 그리고 광고가 그럼 이 백업이 된 걸 픽셀이 받아오고, 네, 지금 받아왔죠? 그러면 구글 포토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내 원드라이브 카메라 앨범 폴더에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심지어 카메라 로우 파일 등 구글 포토에 백업하고 싶은 미디어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PC 등 어디서든 자유롭게 옮겨주면 주기적으로 원싱크 어플이 원드라이브 내에 지정해둔 사진 폴더를 체킹해서 구글 픽셀 폰으로 다운받아주고, 그렇게 다운받은 파일들은 구글 포토 서버에 업로드되는 환경 구축이 끝납니다. 물론 원싱크 어플에서 원드라이브에 새로운 파일이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주기도 시간별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싱크 어플은 부분 유료하지만 파일 다운로드와 관련된 기능들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계정이나 다수의 폴더를 운용하신다면 혹은 마음에 들어서 광고를 없애거나 단순히 그냥 모든 기능을 쓰고 싶다면 결제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딱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설명이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글 포토를 사용했었는데 지저분해서 깨끗이 방 청소를 하고 사진을 새롭게 업로드하고 싶으시다면 구글 포토 전용 구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구글 픽셀의 무제한 업로드 혜택을 활용해서 구글 포토를 원본 파일 품질로 게다가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어서 차후에 구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은 약속이라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게다가 번거롭기 때문에 노력이 가상해 봐줄 수도 있고요. 구글 픽셀 폰이 있다면 혹은 10만원 돈에 새로 구매해서 한 번만 설정해두면 구글 포토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메리트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스도 따로 가지고 있고 하드의 용량도 상당히 많지만 구글 포토가 언제 어디서든 사진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편의성도 괜찮아서 미디어 백업용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안드로이드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업로드된 미디어 지우기와 주기적으로 구글 포토를 실행해 미디어를 백업해주는 행동도 지정해줄 수 있어서 설정만 잘해주면 그냥 충전기에 꽂아만 두어도 내가 손댈 것 없이 내 기기들의 사진을 전부 자동으로 구글 포토에 업로드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용량도 무제한이라 대충 때려박아 놓고 필요한 건 찾아서 쓰면 되는 편리함은 덤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5년이 지난 구글 픽셀 폰이 죽지 못하고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월 납입 금액이 아깝거나 원본 화질이 아닌 고화질로 저장되는 구글 포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